11번 그림의 A와 B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람다 A와 람다 B는 각각 A와 B에서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다. 이 그림에서 람다 A는 우주 배경 복사의 복수에너지 분포가 A와 같을 때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고, 람다 B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 그래프가 B와 같이 되었을 때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빅뱅 이후 온도가 점점 낮아졌지요. 그래서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A 그래프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2.7K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프 B는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플랑크 곡선과 파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 이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E가 됩니다. 그래서 이 E 값은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지요. 여기서 A는 상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람다 A 값이 람다 B보다 짧습니다. A 그래프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람다 맥시멈, 람다 A가 더 짧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우주의 온도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가 현재보다 높다. 맞았지요? 우주는 빅뱅 이후 온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가 현재보다 높은 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은 B라고 그랬지요. A는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그래프고 B는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람다 B는 람다 A의 약 100배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람다 B가 람다 A보다 길지요. 파장이 깁니다. 그런데 2.7K라는 온도는 3000K의 1000분의 1보다도 더 작습니다. 여기에서 T값이 1000분의 1보다 작게 되면은 람다 맥시멈은 1000배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람다 B값은 람다 A보다 1000배 이상이 됩니다. 100배이다가 아니고 1000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12번 그린 가원하는 각각 코비 우주망원경과 플랑크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코비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진입니다. 코비 망원경은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그러니까 관측 방향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가의 여부를 관측하기 위해서 발사된 최초의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플랑크 우주 망원경인데 2013년에 발사됐는데 해상도가 좋아서 정밀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플랑크 우주 망원경은 코비 우주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좋고 정밀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 모두 적외선 영역으로 관측한 것이다.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K 정도 되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전파 영역으로 관측이 됩니다. 우주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주로 전파 영역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전파 영역 중에서 마이크로파로 복사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전파 영역으로 관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우의 관측 결과 초기 우주의 온도 분포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볼 때 거의 균일하지만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지요. 더 검은 부분도 있고 더 밝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온도 편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온도 편차가 바로 은하나 별을 탄생시킨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고 니은과 디귿은 틀렸습니다. 13번 그림은 빅뱅 이후 현재 이루는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그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표준 우주 모형은 급팽창 이론, 이 초기에 급팽창이 일어났는데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대폭발 우주론의 암흑에너지 또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그러한 최신 우주론에 근거한 모형이 바로 표준 우주 모형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시기,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지요. A시기 무렵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그랬는데 급팽창이 일어난 A시기에는 우주는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는 B시기 무렵이다. B시기는 중성 원자가 형성돼 가지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빠져나오게 되어서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주 구성 물질 중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C시기, 별과 은하가 생성된 시기가 C시기인데 C시기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어 왔지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진공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구성 물질의 밀도는 점점 작아졌고 암흑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C시기가 현재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현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니은만 맞았습니다. 14번 그림 가완하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초기 우주의 서로 다른 시기의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개수를 비율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그러한 모형입니다. 가그림에서는 양성자, 여기서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 시기가 되면은 양성자가 2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여기서 2개가 줄어들었고 중성자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핵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되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든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가시기는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온도가 높았습니다.
우주 초기가 더 높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물었습니다. 질량비가 아니라 개수비를 물었습니다. 나시기에 여기 보면은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개수가 12개입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1개지요. 그래서 개수비는 3대1이 아니라 12대1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인데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입니다. 그런데 나시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도 3대1로 거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소 원자핵 12개이기 때문에 질량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 1개 속에는 수소 원자핵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비는 12대 4이기 때문에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예측한 수소하고 수원자핵하고 헬륨핵의 질량비도 3대 1이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질량비 3대 1의 결과가 실제 현재 관측한 질량비 3대 1과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15번 그린 가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ABC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최근의 관측 자료에 의하면 우주는 약 68.3%의 암흑에너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은 C는 68.3%이며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약 26.8%의 물질이 암흑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두 번째 많은 B 26.8%이고 암흑물질입니다. 그리고 C는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A는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A는 보통물질입니다. 보통물질은 약 4.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래프는 우주의 팽창 속도의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어 왔지만 그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고 이 시기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감속 팽창했던 시기고 여기부터 현재까지가 점점 팽창 속도가 증가했던 가속 팽창 시기가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중성자는 보통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A, 보통물질 A에 해당한다. 기억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시기의 우주. 기억시기는 감속 팽창했던 시기입니다. 기억시기의 우주는 C, 암흑에너지가 B, 암흑물질보다 구성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라든가 보통물질은 인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기억시기에 감속 팽창을 했다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했던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암흑물질의 밀도가 더 컸던 시기입니다. 그래야만 청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팽창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시기에는 우주에서 C, 암흑에너지가 B, 암흑물질보다 구성 비율이 높다가 아니고 낮았던 시기입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C의 밀도, C는 암흑에너지의 밀도인데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물질의 밀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우주 공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의 밀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밀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총량을 암흑에너지의 총량을 물었다면은 증가되어 왔죠. 그래서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오게 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를 물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 구성 요소 A와 B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물질과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현재 우주에서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물질의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그래프가 암흑에너지의 그래프가 되고 실선 그래프가 물질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어 왔기 때문에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우주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질의 밀도는 점점 감소되어 왔죠. 그러나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주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증가하는 그래프, 점선 그래프, 요 B는 암흑에너지의 그래프가 되고 A는 물질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하고 물질은 인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A는 물질이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B 암흑에너지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 아니죠. 중력 렌즈 현상은 물질에 의한 인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의한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이 우주에서 물질의 상대적인 비율보다 암흑에너지의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하는데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인력보다 더 크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현재 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디귿 맞았습니다. 이 문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17번 그림은 은하들의 적색 편의, 가로축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색 편의와 거리, 세로축이 은하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R, 후퇴 속도는 V로 표시합니다.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량이 증가합니다.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량이 증가하지요. A 모형과 B 모형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감속 팽창 우주 모형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오른쪽이 과거 쪽이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은하의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과거에 형성된 은하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색 편의량도 이와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로축 오른쪽이 과거가 되고 왼쪽 이 지점이 현재가 됩니다. 적색 편의가 0인 지점이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A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이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V분의 R이 되지요. V분의 R, 가로축분의 세로축. 그런 허블의 법칙 V 이꼴 HR에서 V분의 R은 허블상수 H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허블상수 H는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1메가퍼섹씩 멀어질 때마다 후퇴 속도가 얼만큼씩 증가하는가, 그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H값.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 그래프에서는 과거 오른쪽이 과거가 된다고 했죠. 과거에서 현재 쪽으로 올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H 우주 팽창률이 점점 커진다는 거지요. H 값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기울기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A 그래프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A 그래프는 H 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H는 우주의 팽창률인데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 됩니다. 팽창 속도가 현재로 올수록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B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과거, 오른쪽이 과거라고 그랬는데 과거에서 현재 쪽으로 올수록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H 값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죠. H는 우주의 팽창률인데 우주의 팽창률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B는 감속 팽창 우주가 됩니다. 팽창 속도가 현재로 올수록 점점 감소하는 감속 팽창 우주 모형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A와 B 모두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세로축이 거리인데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색 편의량이 다 같이 증가하지요. A 모형과 B 모형 모두 적색 편의량이 증가합니다. 적색 편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적색 편의가 기억일 때, 요 지점이 기억인데 기억일 때 은하의 겉보기 밝기는 B보다 A에서 밝다라고 그랬는데, 적색 편의가 기억일 때 A 모형에서의 거리가 B 모형에서보다 더 멀지. 은하의 거리가 A에서 더 멀게 되면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밝기는 A가 모형 A에서가 모형 B에서보다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의 겉보기 밝기는 B보다 A에서 밝다가 아니고 어둡답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는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암흑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게 되면은 가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B 모형에서는 감속 팽창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A 모형에서는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밀도,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디귿에서는 B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에너지 밀도가 인력으로 작용하는 물질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인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감속 팽창을 하게 됩니다. B에서는. 그래서 디귿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그리고 표는 ABC에서 임계밀도 ρC에 대한 물질밀도 ρm 및 암흑에너지 밀도 ρ람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주 모형이 AB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 M 물질 밀도고 로 람다는 암흑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밀도는 로 M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로 람다를 더한 값이 됩니다. 이게 우주의 밀도가 됩니다. 우주의 밀도는 로 M 물질 밀도에다가 로 람다 암흑 에너지 밀도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로 C 이게 임계 밀도인데 임계 밀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값이 같으면 평탄 우주, 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은 닫힌 우주, 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됩니다. 여기 줄쳐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 로 m에다가 암흑 에너지 밀도 로 람다를 더한 값인데 이 우주의 밀도 값이 임계 밀도 로 C보다 크면 닫힌 우주, 이와 같은 닫힌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같으면 평탄 우주, 작으면 열린 우주가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A는 로 C분의 로 M, 이게 0.3이고 로 C분의 로 람다가 0.7입니다. 그랬을 때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지요. 0.3 더하기 0.7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 로 C분의 요 두 값을 더했을 때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람다가 돼야 되는데 분자 분모가 같아 1이 되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로 M 더하기 로 람다, 이게 우주의 밀도라고 그랬죠. 물질 밀도에다가 암흑 에너지 밀도를 더한 값 로 M 더하기 로 람다, 이게 우주의 밀도인데 이 우주의 밀도 분자 값이 분모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그런 우주는 평탄 우주라고 그랬죠. A는 그래서 평탄 우주가 됩니다. 그런데 평탄 우주긴 한데 임계 밀도분의 물질 밀도 값이 0.3이고 임계 밀도 분의 암흑 에너지의 값이 0.7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 로 람다가 물질 밀도 로 m보다 큽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물질은 인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A 모형 평탄 우주긴 한데 암흑 에너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우주 모형이 됩니다. A는 평탄 우주긴 한데 가속 팽창하는 그런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열린 우주가 아니라 평탄 우주입니다. 이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로 M 더하기 로 람다, 이게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 값이 로 C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같기 때문에 평탄 우주입니다. 다만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평탄 우주긴 하는데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에 해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평탄 우주긴 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곡률은 A와 B가 같다. 방금 전에 A는 평탄 우주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B를 봐야 되는데 B도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C분의 로 람다 값이 1.0 더하기 0은 똑같이 1이 되지요. 그래서 B에서도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C분의 로 람다 값이 1이 돼 가지고 분자 물질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우주의 밀도라고 그랬는데 우주의 밀도가 분모 임계 밀도와 같게 됩니다. B에서도 그래서 B도 평탄 우주에 해당됩니다. A도 평탄 우주라고 그랬죠. A도 평탄 우주고 B도 평탄 우주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곡률은 0으로 같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기억은 1.0보다 크다. C에서 여기 기억
C를 보면은 C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팽창하다가 우주의 크기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수축을 해서 우주 크기가 0에 도달하는 그런 우주이기 때문에 닫힌 우주에 해당됩니다. 닫힌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야 되지요. 그래서 로 10분의 로 m 더하기 로 10분의 로 람다, 이 값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 m 더하기 로 람다, 물질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 분자끼리 더했을 때 이게 우주의 밀도인데, 이 값이 임계 밀도 분모보다 커야만 닫힌 우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1보다 커야 됩니다. 왼쪽 값이 1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래프 C와 같이 닫힌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요 기억에 들어갈 로 10분의 로 m 값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딕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거의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과거에 하나의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0일 때가 빅뱅이 일어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크기가 0인 지점부터 현재까지, 여기 현재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했는데 요 간격이 바로 우주의 나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 ABC에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다 다르지요. A 모형에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모형에서는 이 지점부터 현재까지, 이게 바로 현재까지의 우주의 나이인데 A 모형에서 제일 크지요. 그리고 C는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때가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현재까지 나이가 가장 적게 되지요. B에서는 중간 나이가 됩니다. B 모형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때가 중간 시기 정도 되기 때문에 B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C에서 가장 많다가 아니고 C에서 가장 적게 되지요. A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A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리고 C에서는 가장 작게 됩니다. 19번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부터 D에서 임계 밀도 로 C, 로 C에 대한 물질 밀도 로 M 및 암흑 에너지의 밀도 로 람다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자,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물질의 밀도 로 M을 임계 밀도 C로 나눈 값입니다. 0부터 0.3, 0.5, 0.8, 1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로 람다, 암흑 에너지 밀도를 로 C,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2, 0.5, 0.7 역시 1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 로 M에다가 암흑 에너지 밀도 로 람다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로 M 더하기 로 람다가 됩니다. 그런데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 B를 비교했을 때 가로축 세로축이 로 C분의 로 M, 로 C분의 로 M, 세로축은 로 C분의 로 람다인데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질의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로 C, 임계 밀도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닫힌 우주가 되지요. 그리고 역시 로 C분의 로 M 더하기 로 C분의 로 람다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 M 더하기 로 람다, 우주의 밀도가 로 C 임계 밀도와 같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탄 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로 10분의 로 m 더하기 로 10분의 로 람다 값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되지요. 그래서 로 m 더하기 로 람다 우주의 밀도 값이죠. 분자 두 개를 더한 것은 우주의 밀도 값인데 우주의 밀도 값이 임계 밀도보다 작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열린 우주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 우주의 곡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A하고 B, 우주의 곡률에 대해서 물었는데 A하고 B가 어떤 우주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지요. 먼저 A는 로 10분의 로 m, 로 10분의 로 m 값이 0.3입니다. 0.3, 0.3이고 로 10분의 로 람다, 세로축 로 10분의 로 람다 값 A는 0.7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되지요. 그러려면은 분자하고 분모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 m 더하기 로 람다 우주의 밀도 값이 되지요. 이것은 로 c 임계 밀도와 같아야 됩니다. 분자 분모가 같아야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로 m 더하기 로 람다 결국은 우주의 밀도인데 분자 우주의 밀도 값이 분모 임계 밀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탄 우주가 됩니다. A는 평탄 우주는 곡률이 0이 되지요. 평탄 우주는 곡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우주의 곡률이 0이 됩니다. A는. 그리고 B의 경우는 똑같이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로 10분의 로 m B는 로 10분의 로 m 값이 0.3이 되지요. 0.3. 그래서 0.3 더하기 로 10분의 로 람다 B는 세로축 로 10분의 로 람다 값이 0.2가 됩니다. 그래서 0.3 더하기 0.2는 0.5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자 값이 분모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로 m 더하기 로 람다 는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열린 우주가 되지요. 열린 우주의 경우는 우주의 곡률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곡률 A는 0이 되고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0이 되고 B는 열린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곡률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곡률은 결과적으로 A가 B보다 큽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A가 B보다 우주의 곡률은 크다라고 해야 되지요. 우주의 곡률은 닫힌 우주의 경우는 플러스 값, 평탄 우주는 0이 되고 열린 우주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우주의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하고 C의 우주의 평균 밀도를 각각 구해 봐야 되겠지요. 우선 A는 방금 전에 로 10분의 로 m 가로축 A는 로 10분의 로 m 가로축이 0.3이 된다고 그랬고 세로축 로 10분의 로 람다 0.7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두 값을 더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자 분모가 같아야 돼 가지고 로 m 더하기 로 람다 바로 우주의 밀도죠. 로 m 더하기 로 람다는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가 결과적으로 임계 밀도와 같아야 됩니다. A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C는 가로축 로 10분의 로 m 0.8이 됩니다. 0.8 더하기 세로축 로 10분의 로 람다 C 값은 0.2가 되죠. 세로축이. 그래서 0.8 더하기 0.2는 역시 1이 됩니다. 그래서 C의 경우도 분자 분모가 같아야 되죠. 로 m 더하기 로 람다 바로 우주의 밀도인데 분자를 더한 것은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 모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게 됩니다. 모두 평탄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의 밀도가 모두 임계 밀도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하고 C의 밀도는 모두 임계 밀도로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로 10분의 로 m 값이 0.8이 되죠. 0.8. 그리고 세로축 로 10분의 로 람다 값이 0.7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1.5가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를 더한 값 ρm 더하기 ρ 람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밀도라고 그랬는데, 우주의 밀도가 분모 ρc 임계 밀도보다 더 커야 되지요. 그래야만 1.5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밀도 ρm 더하기 ρ 람다 분자끼리 더했을 때 이게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크게 되면은 닫힌 우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이 문제 디귿만 맞았습니다. 20번 다음은 일회용 초신성에 대한 설명이다. 일회용 초신성 동반성, 이 그림과 같이 백색 외성에 옆에 또 다른 별이 있는데 이거를 동반성이라고 합니다. 동반성을 가진 백색 외성이 동반성의 물질을 이와 같이 흡수하다가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될 때 자신의 중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별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초신성은 최대 밝기, 폭발할 때 밝기가 최대 밝기가 되는데 그때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9등급 정도 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마이너스 19등급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므로 거리 측정에 잣대로 사용된다. 어떻게 해서 거리를 측정하느냐 하면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값은 5로그 거리 r 빼기 5가 됩니다. 이것을 포커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초신성, 일회용 초신성의 절대 등급 m 값이, 대문자 m 값이 알려져 있죠. 마이너스 19등급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겉보기 등급이 더 커지게 되지요. 소문자 m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 좌측의 값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별의 거리 r도 커지게 되지요. 그래서 소문자 m 빼기 대문자 m 값하고 r 비례관계, 이런 비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등급 대문자 m 값이 마이너스 19등급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최대 밝기일 때 폭발할 때가 되는데, 이때 일회용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9등급으로 일정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최대 밝기일 때, 최대 밝기일 때는 폭발할 때인데 이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9등급으로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더 큰 일회용 초신성일수록 소문자 m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 r도 멀어진다고 그랬지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거리 r이 멀면 멀수록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 소문자 m 값은 커지게 되는 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일회용 초신성 관측을 통해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함을 알게 되었다. 일회용 초신성을 통해 가지고 방금 전에 이 포커스 방정식을 통해서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이런 방법으로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를 관측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거리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형과 모형의 추정값과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가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 측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일회용 초신성 관측을 통해 거리를 구한 값이 가속 팽창 우주 모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함을 알게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